스타를 읽어드립니다의 안지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 연휴에 뭐 보셨나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송해쇼 혹은 송가인쇼를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두 쇼,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 기사가 몇몇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 두 쇼가 어땠는지 읽어드리면서 그 결과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더 낫다 아니다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지켜봤는지를 저희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려는 겁니다. 자, 먼저 송혜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룬 트로트 뮤지컬이었죠. 이 송혜쇼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난 1월 31일 방송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선에 올랐던 시절부터 전국 노래자랑과 2년까지 자신의 96년 인생을 되돌아봤는데요. 송혜 선생님의 다사다난한 인생사를 담기 위해서 KBS가 처음으로 시도한 형식의 무대였습니다. 여러 인기 가수들이 출연했고 송혜 선생님도 중간중간 무대에 직접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송혜 선생님의 일대기를요, 정동원, 이찬원, 영탁, 이 탑6 멤버들이 직접 연기를 한 대목이었습니다. 이날 공연은요, 송혜 선생님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을 무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어린 송혜, 당연히 누구였죠? 정동원 군이었습니다. 고향의 봄, 동동구루모, 일부 계산이 아버지와 울엄마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청년 송혜는 이찬원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딱 맞는 굳세어라 금수나 한마는 대동강을 열창을 했고요. 특히 당시 송혜 선생님의 어머니를 연기한 박예리 씨는 월화정일 무대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송혜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부르면서 1부가 마무리됐죠. 자, 그럼 2막은 어땠을까요? 송혜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던 이찬원 씨가 2막을 열었습니다. 안성준 씨와 함께 친구야 친구를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극단장으로 등장한 태진아 씨의 히트곡 메들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탁 씨의 뮤지컬,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졌고요. 자, MC로 성장하는 과정, 어떻게 MC로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연기한 분이 바로 영탁 씨였습니다. 김연자 씨의 무대가 끝난 뒤에 이 큰 무대에서 사회를 보다니 어머니 저 송혜가 아들이 되어 사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는 혼자 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고향을 등지고 여기에 와서 사회자로서 MC로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그 외로움을 떨치지 못하는 송혜 선생님의 마음을 대변을 했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송혜 선생님이 그 당시에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청년 영탁, 그리고 그 상대 역은 역시 트로트 가수죠. 설혜윤 씨가 맡았었죠. 이때 영탁 씨가 이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사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걸어본 용기가 없어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오늘도 이렇게 꿈속에서만 그녀를 만납니다. 라고 옵는데 굉장히 절절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탁 씨의 데이트 신청을 설혜윤 씨가 받아들이면서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음 송혜 선생님의 역할을 맡은 신유 씨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을 부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송혜 선생님보다는 다른 가수들의 역할이 컸던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송혜 선생님의 역할은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인생이 담긴 이 공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 송혜 선생님이 다시 무대에 올랐는데요. 올라오자마자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이죠. 전국 노래자랑을 외쳤습니다. 전국 하니까 사실 짠 것도 아닌데 모두가 노래자랑 하면서 그 외 박자를 맞추는 모습을 보니까 좀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전국, 딱 이음절 두 단어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를 대동단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모습을 보고 임수민 아나운서 전국 노래자랑을 같이 진행을 했죠. 35년 동안 만났던 분들이 한 주에 5,000명, 많을 때는 10,000명도 넘게 오셨다. 계산해 보니 무려 1,000,00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송혜 선생님은 빠진 사람들이 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다라면서 특유의 너스레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8년부터 진행을 맡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과의 각별한 인연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람이란 마음에 있는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면서 그게 KBS라는 방송과 인연이 되어서
운명 같은 프로그램을 맡게 됐다. 전국 노래자랑은 운명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전국 노래자랑 이거만큼이나 전국 노래자랑의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딩동댕동 이거랑 땡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땡과 딩동댕 뭐가 더 소중하냐고 하는데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정의를 모른다. 결국은 실패를 안 해보면 성공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저는 늘 전국 노래자랑에서 내 인생을 딩동댕으로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끝에 송창식 씨의 노래죠. 내 인생 딩동댕을 불렀습니다. 참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송혜 선생님의 96년 인생. 그 긴 세월을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냐 하는데 본인이 지금도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속 그 한 대목, 딩동댕, 그걸 통해서 이 96년 인생을 가름한다는 게 정말 명 MC답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 외에 출연했던 인물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송혜 선생님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꼬마 출연자로 화제를 모았던 홍자먼, 김태현이 출연했고 박서진도 나왔습니다. 홍자먼은 항구의 남자를, 김태현은 새타령을 불렸고요.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 박서진은 초온, 그리고 송소희 양은 이제 양이 아니죠.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20대 중반에 들어갔는데 오돌독이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송혜쇼는 마무리됐고요. 시청률은 12.7%. 일회성으로 기획된 공연이었는데 엄청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요, 각 방송사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든요. 파일럿 예능도 준비해서 반응이 좋으면은 정규 편성하고요. 이런 것들 통틀어서 송혜쇼 12.7%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송가인 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송가인 씨의 무대 2월 1일 조선 팝 어게인 송가인이란 제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트로트 쇼라기보다는요, 송가인 씨가 트로트 가수 이전에 뭐죠? 국악인이죠. 집안 자체도 국악인 집안이고요. 최근에 트로트와 함께 국악을 새로 조명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국악에 초점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조선 팝 어게인 송가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오프닝은 범 내려온다로 열었고요. 아무래도 올해가 이민년, 호랑이의 해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정말 찰떡궁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춘향가의 한 대목, 사랑가를 부를 때 당연히 춘향이는 누구겠어요? 송가인 씨였고 이몽룡 역할은 김준수 씨가 맡아서 그 이미지를 더욱더 배가시켰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무대는요, 송가인 씨를 잊게 한 송가인 씨의 어머니,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송순단 명창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그 곁에서 아쟁을 켜던 연주자 기억하세요? 누군 것 같으세요? 송가인 씨의 친오빠입니다. 송순단 명창, 딸 송가인, 아들 조성재, 셋이서 진도 씻기꾼 무대로 가족들이 함께 훈훈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마무리됐고요. 2부에서는 소고 무용수들과 함께 이 구슬품과 흥겨운이 동시에 전해졌던 엄마 아리랑 무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이스카, 억스와 컬래버레이션 무대도 꾸몄고 꽹과리를 치면서 흥을 돋우는 장면은 아 맞아,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게 우리의 국악이지라는 느낌을 단박에 느끼게 만들어줬죠. 끝으로 신승태, 김준수, 남상일, 이미리와 등 조선 팝 소리꾼들과 전국 팔도 아리랑을 열창하면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왜 의미가 있냐?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아니라 국악인 송가인의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죠. 트로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트로트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악을 새롭게 편곡한 무대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꾸며서 설날이라는 이 민족 대명절에 딱 들어맞는 프로그램을 꼽자면 전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어요. 송가인 씨는 무대를 마치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실 송가인 씨는요,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공연장에서 만나고 싶은 가수 1위로 꼽히기도 했었거든요. 국악, 민요, 창극, 트로트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정말 지루할 틈 없는 110분의 무대를 안방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오는 9월이 되면은 추석 명절이잖아요. 과연 그때는 누가 될지. 자, 보세요. 지금까지
누구누구 나왔었어요. 나훈아 씨를 시작으로 해서 심수봉 씨, 이명웅 쇼 있었고요. 이번에 송혜 쇼, 송가인 쇼까지 진행이 됐는데 과연 이들의 명맥을 이을 만한 그 정도의 위치와 가치를 가진 가수들이 또 누가 있을지, 또 그런 무대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자, 이 송가인 쇼 같은 경우는요, 시청률 6.7%가 나왔습니다. 요즘 정말 네로라는 스타들을 출연한 예능들도 대부분 5%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송가인 씨가 본인이 장기라고 할 수 있는 트로트이 아니라 본인의 본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악을 위주로 했던 프로그램으로 6.7%의 시청률을 일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수치고, 이 송가인 씨의 무대를 이해하고 끝까지 봐준 분들 역시 정말 우리나라 국악을 사랑하고 이 명절을 제대로 즐긴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